예, 마켓 인사이드 교보증권의 박성장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스타일이 뭐가 좀 변하신 것 같은데요? 아, 머리 훨씬 멋있어 보이세요? 머리 짧게 잘라서 그렇습니다. 아, 머리 짧은 거 싫은데 눈 감고 눈 뜨고 있으면 이렇게 쫙 잘라 놓더라고요. 아유, 그럼 뭐 훨씬 멋있네. 그거는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네. 자, 예, 미국 시장이 반등을 계속 이번 주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우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지 못하죠. 즉 기술주나 일부 섹터에서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제 S&P 글로벌에서 PMI 지표가 나왔는데 유럽연합, 독일, 영국 그리고 미국도 제조업 및 서비스 PMI가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8월 제조업 PMI가 47, 정말 낮은 상태에 계속 있었고요. 컨센서스가 49였습니다. 서비스 PMI가 51,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성장주가 오르지 않았냐라는 오늘 아침 분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오르는 그 종목들을 보면 아마존이 0.95, 뭐 마이크로소프트 1.4, 테슬라 1.57 이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3% 올랐고 인텔 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약 3% 가까이, AMD 3.57, 즉 엔비디아와 관련된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다우는 0.5% 정도 상승했는데 나스닥은 10.59% 상승했고요. S&P 500은 1.1%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한 건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으실 거고 뭐 지금 전 세계가 전부 다 이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굳이 제가 아침에 짧은 시간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일단 2분기 매출 135억 달러 정도를 발표가 됐는데 이게 예상이 113억 달러인가 그랬어요. 네. 예. 3분기 가이던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3분기 가이던스 예상 컨센서스가 125억 달러였어요. 근데 160억 달러를 와.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큰 폭으로 상승을 좀 최근에 했고 시간에서는 처음에 딱 발표하고 나서 한 8, 9% 오르다가 제가 볼 때 이 원고 쓸 때 7.5% 올랐는데 지금 보니까 한 6%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거 뭐 이제 뉴스가 나왔으니까 네. 이제 좀 팔 사람도 좀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고무적인 것은 이게 어떻든 간에 이 발표로 인해서 실망스럽게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가이던스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술주도 있죠. 다른 기술주들이 지금 시간에서 1에서 2% 정도, 지금 반도체는 한 2% 정도씩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US테크 지금 US테크의 그 선물은 약 1% 정도 상승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시장 영향을 좀 좋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엔비디아를 쳐다보고 있고 엔비디아가 뭐 한때 애플이 그랬던 것처럼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이 원고를 쓰면서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람들 마음이 투자자들 마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잠깐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작년에 엔비디아가 59%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고점 대비 예. 저점이 59% 장 하락했거든요. 부사장 거의 진짜 이거 하락할 사람 때 취급 못 받았잖아요. 이거 하락할 때 정말 징징징 막 이렇게 푸념들 이건 엄청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도요. 근데 뭐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뭐 지금 목표 주가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드리는 거는 뭐 우리의 상황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이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이런 네. 거다라는 걸 또다시 한번 좀 우리가 또 생각하게끔 하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여길 쳐다보고 있고 이것이 또 좋게 나와서 시장이 안정감을 좀 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인 중에 엔비디아 다니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엄청 좋을 때 네. 다들 와 부자 돼서 좋겠다 하다가 네. 그다음에 떨어지고 나서는 그냥 다들 그냥 그런 거 보다가 요즘에 다시 좋겠다 그러는데 사실 그분은 그냥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50% 빠질 때나 500% 오를 때나 예. 엔비디아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맞아. 예, 예. 예. 열심히 일할 뿐이야. 그렇죠. 참 그렇더라고요. 예. 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른 주식들을 볼 때도 좀 비슷한 관점으로 계속 봐야 된다 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어제 코스피는 0.41% 하락했고 네. 코스닥 1.17% 하락을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또 우리 시장은 정말 또 보면서 퀄리티가 제가 떨어졌다 이렇게 자꾸 표현을 드리는데 제가 어제 아침 말씀드리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반도체가 떴었거든요. 2차전지 좀 약했어요. 예. 그런데 월요일은 2차 전지가 뜨면서 반도체 약했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또 움직이더니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2차 전지가 2차 또 전지도 매물 약하네. 나오고 네. 반도체가 또 올랐어요. 둘이는 같이는 못 가는 거예요? 둘이 별로 안 친해요? 따로 다녀요? 그러니까 수급의 한가 때문에 그런 거로 보여지고 또 롱숏 수급. 펀드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양쪽으로 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어제는 반도체가 소폭 반등 아주 강한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폭 반등을 했고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좀 더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을 끌어내리는 이제 그런 역할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더 이 오후에 더 많이 하락한 것은 오후 들어서 장중에 중국 증시가 하락을 했어요. 중국 증시가 약간 반등 주다가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포스코 DX가 뭐 안 한다 했었는데 작년에는요 코스피로 이전 상장 이사회 결의가 됐습니다. 의결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강세를 보였고요. 예. 어제 양자 컴퓨터 테마가 그러니까 화면 한번 볼까요? 어제 오후 2시 40분에 제가 시간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테마를 보는 이런 화면들 여러분 HTS에 다 있잖아요. 양자 암호 테마로서 종목들 이렇게 쭉 있는데 어디까지 상한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상한가. 그 다음에 21%, 15% 뭐 이런 식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오르면서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어땠냐? 어저께 상승률 상위 테마의 상승률 상위를 보면 이렇게 노랗게 제가 표시해 왔는데 양자 암호, 초전도체, 그다음에 맥신. 야, 내가 모르는 테마가 많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 테마도 있고. 저 맥신 테마는 이사님이 분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HTS? HTS 에 HTS 있는 겁니다. 나와. 맥신 테마 같은 것도 바로바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오, 되는 거예요? 만들어서 올립니다. 맥시는 지금 테마가 꽤 유명한 테마지. 이 화면을 만드는 데가 이거 증권사에서 유료로 사용을 하는 건데 화면 만드는 데서 계속 만들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테마 생기면 그냥 옮기는 건데 여기 보면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마리아나 테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백신 여건 뭐 여기 밑에 그래핀이 있네요. 예전에 그래핀이 맞아, 그래핀. 가장 화두였는데 근데 저거는 좀 그때 양자 컴퓨터에 SK텔레콤, KT, LGU 플러스도 테마주로 넣는 거는 약간 좀 뭐 그 사람들이 넣는 거니까 이거는요. 예. 자, 이렇게 최근에 들어서는 예. 소위 시장의 주도주라고 얘기했던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아니면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내수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만 어저께 강했다는 거는 시장이 그만큼 약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테마주 말이 좀 오르고 있는 거고. 이건 얘네들은 언제쯤 약해지느냐?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라고 판명이 나면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시장의 주도주가 나타나서 상승하거나 이러면은 이들은 약해집니다. 오히려 좀 믿고 살 만한 주식이 예, 생기면은 시장이 강해지면. 그 단타로 접근하는 테마에서 쭉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급이. 예.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일정 정도의 수급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늘 우리 금통위가 볼까요? 있습니다. 네, 지금 금통위. 뭐 시장의 컨센은 뭐 동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잭소노 미팅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잭소노 미팅이 이제 이것도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나 자료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 공통적인 컨센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을 하면서 꽤 오랫동안 가져가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공통적인 맨 마지막의 코멘트가 어떤 코멘트냐면요. 아마도 아주 매파적이나 아주 비둘기파적으로 나오는 그런 코멘트가 아닐 거다. 그래서 자의적 해석이 아마 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일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자의적 해석의 다른 버전이 동상이몽인데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예, 그렇죠. 시장 나름대로. 그래서 있는 그대로 뭐 이건 이제 추정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시황은 미국의 8월 들어 3주 하락 후에 이번 주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효과가 성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안에 달러인더스가 계속 올랐고 국채 수익률도 올랐단 말이에요. 이 우려가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만만한 게 아니에요. 국채 수익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16년 만에 지금 최고치라고 하고 제가 이걸 다음 주에 세미나가 있어갖고 차트를 이렇게 보고 있더니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가 버틸 수 있을까, 기업들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부분은 굉장히 많거든요. 여튼간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장이 버티고 있었던 것은 엔비디아가 방어를 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죠. 끝났어요. 뭐 더 좋은 거 기다릴 건 별로 없네. 예, 이제 뭘 기다리면서 기다릴 거냐. 이제 이걸 기다리면서 시장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이것 때문에 뭐 이제 저점 찍고 올라갈 거냐 이런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도 아니고 시장은 여전히 다음 모멘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의 시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나라 시황 얘기하면서 매일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다른 모멘텀이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우리 시장은 그냥 주도 섹터의 몇 개 종목들이 계속 순환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추종하는 기관이나 롱숏 펀드나 이런 게 아닌 개인이나 아니면은 일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알고리즘 매매들이 이렇게 테마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그냥 서로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이 상태만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다. 그 정도가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드리면서 그런 표현을 드리면 안 되는데 시장이 좀 답답하다. 그리고 8월 시장 좀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엔비디아 오르면서 미국 시장 오르고 뭔가 또 반도체주도 오르고 우리 시장도 오늘 좀 기대가 되고 오늘 아침 뭐 상승 시작하겠죠. 예. 이런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일부에서만 그러는 것이지 시장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네, 그렇게 지금 시장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석 연휴까지 우리 또 기다리는 겁니까? 그게 추석 연휴라는 게 FMC예요. 네, 그죠? FMC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네. 이제 뭐 저 잭슨홀에서 별거 안 나오고 동상이몽 나오고 뭐 예. 하루 이틀 하다가 예. 이제 슬슬 이제 9월 예. 무슨 얘기하지? 또 얘기하겠지. 네. 이게 이제 금융시장이 주식시장은 참 이게 좋은 직업이긴 해. 왜요? 계속 뭘 이렇게 할 거리를 만들어주니까.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런 거고 부정적으로 보면은 매일 머리 아프고 그렇지. 이게 그쵸. 시장을 보면서 매일 밤 걱정되고 머리 아프신 분들은 네. 죄송하지만 주식 그냥 안 해도 살 수 있기 그렇지.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는 네. 거고요.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힘드신 분들 너무 힘들어하시는 힘들다, 분들 있어요. 간접 투자하면 되죠. 간접 투자. 관절 투자 자체도 그러니까 그냥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뭐 중국이 저렇고 지금 뭐 한미일 정치적으로도 이렇고 뭐 이런 부분들 막 얘기를 하면서 걱정이 그냥 태산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무너질까 봐. 네. 그러시는 분들은 꼭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건강이 우선이지 건강.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정말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하셔서 생각이 좀 나네요. 나는 진짜 나는 예. 나는 그 부동산 도장 찍는 게 그렇게나 어색하더라고. 어? 예. 근데 주식 사는 거는 별로 어색하지 않거든. 그래서 난 주식을 더 많이 하는 거 부동산보다는. 이제 네. 재밌게 또 매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님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와가지고 매일매일 변동성을 주고 나한테 매일 기회를 주는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긍정적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예, 인도네시아가 니켈판 오펙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니켈판 오펙. 예, 아이고. 세계 최대 니켈 매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오펙과 같은 그런 유형의 단체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호주, 캐나다 정부의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별 기구 설립을 통해서 수출 제한 등 보험 의혹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얘기들은 단체 추진은 요번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고요. 그 전부터 보호무역에 대해서는 얘기가 인도네시아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의 LG엔솔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국영 기업과 배터리 투자회사와 투자 협약을 지금 맺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그룹도 LG엔솔과 인도네시아 내에 합작 공장 설립 중이고요. 포드, CATL, 테슬라 등 전부 인도네시아 들어가서 정부 또는 기업과 계약을 좀 맺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게 떴어요. 일본 경제신문에서 뜬 뉴스인데요. 물론 뭐 내용들은 대충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규제에 대해서 유예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10월에 만기가 되는데 1년 연장한다 또는 무기한 연장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유가 되게 웃깁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글로벌 공급망 혼란으로 물가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유로 그렇게 코멘트를 달았더라고요. 언제는 안 그랬습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 때문에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반도체나 아니면 뭐 글로벌 성장 이런 게 아니고 이걸 이유를 좀 대고 있더라고요. 또 미국도 저거 다 해버리면 저거 양심상 좀 그렇지. 그쵸. SK 하이닉스는 얼마 억울해. 아이고 인텔 공장 거 인텔 건데 팔아놓고서 저거. 장비도 반입 못하게 하면 네.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아침에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가트너지는 유명한 그 서베이 하는
매체잖아요. 예, 근데 리서치 회사. AI 반도체 매출이 2027년까지 2배 이상 지속 성장할 거다라는 거예요. 올해 534억 달러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전년비 20.9% 성장한 거예요. 근데 올해 반도체는 전부 다 둔화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자릿수로 매년 성장을 해서 27년에는 약 1,194억 달러 정도 전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생성형 AI 발전과 데이터 센터 수요가 중심이에요. 물론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더 많은 신규 산업에서 더 많은 신규 IT 기기를 선보이면서 거기에 맞춤형 AI 지원 반도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쪽 AI향 반도체는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어제 많이 돌아다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거죠. 엔비디아의 AI 칩 생산을 현재 4배로 내년에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발표가 좀 있었던 겁니다. 개당 4만 달러가 넘는 HBX 생산을 올해 50만 대에서 내년에 150만에서 200만 대 정도 생산한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뭐 주가가 그렇게 오르고 시장에서 이제 환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또 특징적인 것은 내년도에 150만에서 200만 대 생산한다고 한 그 생산분 판매가 예약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냥 다 판매 예약이 끝난 걸 지금 생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 못 맞춘다는 거예요. TSMC 뭐 이런 데서 수급을 못 맞추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TSMC나 또는 거기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뉴스를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기업들의 실적은 올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본격적인 것은 내년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TSMC 같은 회사들이요?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만들어주는 그렇습니다. 후공정이라든지 아니면 파운드리라든지.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이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중국과 신흥국이 디커플링이 진행 중이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뉴스가 보고서요. 중국의 위기가 글로벌 경제에 전이될 거냐 아니 이미 디커플링이 진행되고 있다. 둘 중에 양분의 논란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이런 걸 들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중국이 급락했거든요. 이번 8월에 지금 중국이 급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MSCI 신흥국 지수를 봤더니 오히려 상승했거나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동주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신흥국의 전체 MSCI나 이런 비중을 감안해 볼 때 오히려 수혜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예전에 대만하고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대만이 이거 MSCI나 아니면은 기술주에 대해서 대만의 외국인들이 비중을 줄이면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줄 때 대만에 들어오고 예전 일입니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비교할 문제는 물론 아니긴 하지만 보고서가 이런 보고서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황을 좀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뉴스는요. 국민연금이 18일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에 보유주식 보고서를 이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이 2분기 말 미국 주식 가치는 약 83조 정도, 전분기에 약 70조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에 봤더니 한 10조 원 정도 수익이 나지 않았겠냐라는 지금 추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재밌는 걸 봤더니 2분기 중에 비중을 제일 많이 늘린다 어디냐고 봤더니 엔비디아를 제일 많이 늘렸더라고요. 잘 샀네요. 네, 잘 샀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연기금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입니다. 거기에 비중이 1.8%에서 2.5%로 늘렸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순으로 비중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도 약간 늘렸더라고요. 근데 소매 유통업 있죠. 그리고 손해보험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이제 경기와 관련된 데들은 매도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미국에서도 이러한 포트폴리오 변화를 좀 주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또 이게 똑같이 우리 시장도 이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로 좀 가져왔습니다. 사실 그 국민연금이 작년에 좀 이익을 많이 못 내 가지고 손실 나 가지고 엄청 욕을 먹었잖아요. 작년에 내일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59% 하락했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장기 투자 기관의 지금 저 문제는 저 주식이 아니에요. 주식은 사실 뭐 리얼타임으로 저게 정확하게 계기가 되잖아. 정확하게 얼마인지. 채권도 거의 정확하게 그죠. 근데 지금 대체 투자에 특히 해외 부동산 이거 참
문제입니다 지금. 응? 전 금융회사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얘기하시니까 또 갑자기 좀 오싹하네요. 금융회사들 대체 투자는 지금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네, 작년에 대체 투자로 벌어가지고 주식 손실나고 메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경제신문 보실 때 금융회사별로 뚝뚝 하나씩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뭐 환매 중지 뭐 등등. 이번 주에 키움에서 한 브릿지론 하나 디폴트 얘기 있었었죠. 그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빨리빨리 좀 글쎄 너무 이렇게 눌러놓지 말고 문제되는 건 빨리빨리 좀 처리도 좀 하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러게요. 키움 어제 나온 뉴스였네요. 용산이면 서울 한복판인데 예. 그 땅에 용산? 네. 왜 하필 브릿지론 디폴트가 났었다는. 우리 정프로가 떨어진 용산. 제가 살고 있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인사이드의 박국장 이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